이번에는 원순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순열이란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원소를 원형으로 동그랗게, 뭐 다른 모양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기본 모양부터 알아야 되니까 원형으로 나열하는 게 원순열인데, 우리가 앞에서 줄 세운 거랑 다른 점이 있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 4명을 줄 세우면 그냥 4팩토리얼이죠, 그죠? 순열을 이제 배웠으니까. 근데 원형으로 4명을 배열하면은 이게 그냥 4팩토리얼이 아니에요. 왜냐면 동그랗게 이제 돌아가면서 앉으니까 여기 밑줄 쳐놨듯이 기준이 없어요. 왜냐면 그냥 줄 세우면 제일 앞자리 사람은 4명 중에 1명 이렇게 앞,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처음부터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원순열은 이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구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밑에 문제를 한번 볼게요. 보면은 A, B, C, D 4개 문자를 원형으로, 이때 이제 간격은 똑같다고 해요. 4개 문자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방법인데, 그냥 일렬로 배열하면은 그냥 4팩토리얼 24가지죠, 그죠? 근데 자, 이 중에서 여기 보세요. A, B, C, D가 이렇게 딱 서는 거는 그냥 순열에서 한 가지잖아. 근데 지금 밑에 그림을 4가지 보세요. A, B, C, D가 다 어떻게 돼 있어요? A, B, C, D가 A부터 선생님이 그림 그리고 있어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나열돼 있죠. 나열돼 있는데, 이게 원순열에서는 다 똑같은 경우로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돌려보면은 전부 다 겹치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한 가지로 보기 때문에 얘를 숫자를 셀 때 이제 다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다른 얘기지만 탁자에 4명 있는데 그냥 4명을 앉히면, 그러니까 이렇게 4팩토리얼 줄 세우는 거에서 4가지가 겹치니까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 알겠죠? 자, 근데 만약에 이번에는 원탁이 이렇게 있고 4명을 앉히는데 여기 뒤에 벽시계가 있다, 또는 테이블 이 자리에 뭐 메뉴판이 하나 올려져 있다. 이렇게 되면 여기 4가지, 옆에 4가지 그림하고 보세요. 뒤에 요 자리 뒤에 이렇게 벽시계가 있다. 자, 벽시계가 있다 생각하면은 4가지가 다 다른 경우죠. 왜냐면 이거는 벽시계, 제일 왼쪽은 벽시계에 앞에 A가 앉았고, 얘는 벽시계 앞에 D가 앉았고, 다 다른 경우인데, 그냥 벽시계가 없고 아무런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4가지를 똑같은 경우로 취급을 합니다. 알겠죠? 자, 일단 그래서 기본 공식은 n명을 원형으로 둘러앉히면 1 빼준 n 빼기 1 팩토리얼이 일단 기본 공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위로 돌아갑니다. 여기 중요한 게 원순열을 계산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가. 그러니까 똑같이 n 빼기 1 팩토리얼이 나오는데 이 2가지 방법을 다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줄 세우는 것처럼 계산을 하고 중복되는 경우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겹치는 경우는 빼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n명 줄 세우면 n팩인데 n명을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1, 2, 3, 4, 5, 6, 7, 8, 9부터 뭐 n까지 있는데 나열한다 치면은 n번 돌아가면서, 즉 밑에 4명이 있을 때 A가 제일 위에 오른쪽 이렇게 어디서 시작해도 시계 방향으로 A, B, C 들어가면 다 4가지가 똑같은 경우죠. 그죠? 그 n가지 똑같은 경우로 나눠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얘를 당연히 계산하면 n 빼기 1 팩토리얼이 나오겠죠. 그죠? 자, 이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원순열은 왜? 기준이 없으니까 겹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나누는 거라서 처음부터 기준을 정하고 1명을 먼저 앉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기준을 정하고 나머지를 그냥 줄 세우듯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리가 4개 있는데 똑같이 ABC를 쓸 거예요. A를 처음에 앉히는 거야. A만, 1명만. 그러면 A를 앉히는 방법이 4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디 앉혀도 돌리면 똑같죠. 그래서 1명을 앉혀놓고 A를 앉히는 방법이 1가지고, A가 이제 앉았으면 기준이 생긴 거야. 나머지 3명은 그냥 직순열처럼 계산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n명을 앉히면 처음에 1명 앉히는 방법은 1가지. 이제 n 빼기 1명 남았죠. 그죠? n 빼기 1명 앉히는 방법이 n 빼기 1 팩토리얼. 당연히 공식은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2가지 방법으로 다 풀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가 부모를 포함해서 6명의 가족이 원탁에 둘러앉는데, 근데 부모가 이웃하게 앉는 방법, 부모가 마주보도록 앉는 방법이 있대. 자, 그러면 각각을 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모가 이웃하게 앉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이웃하게, 앞에서 배웠죠? 이웃한다는 얘기는 한 덩어리로 생각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쌤이 6명을 이렇게 쓸게요. 대문자 AB가
부모님이고 나머지 4명이 이제 뭐 자식이거나 다른 가족들입니다. 자, 이럴 때 6명을 이제 6자리가 원탁이니까 같은 간격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부모를 이웃하게 앉히래.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모를 한 사람, 한 덩어리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람이 몇 명 되는 거예요? 5명이죠, 그죠? 그럼 5명을 원탁에 둘러앉히는 거니까 그냥 공식 쓰면 돼요. 이거는 4팩토리얼, 5 빼기 1에서 그 다음에 이웃 하나 안에서 자리를 바꿀 수도 있잖아. 그래서 한 덩어리인 부모 안에서 자리를 바꾸는 2팩토리얼 쪽에 곱한 게 답입니다. 자, 그 다음 부모가 마주 보도록 앉으래. 자, 이런 경우가 이제 원순열을 조금 응용을 해야 되는데 쌤은 위에 있는 2가지 방법 중에서 그러니까 중복되는 걸 나누는 방법이랑 기준을 설정하는 방법 중에서 웬만하면 기준을 먼저 설정하는 방법을 추천을 해요. 물론 2가지 다 풀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를 먼저 앉히는 거예요. 마주보게. 근데 A를 아빠라고 합시다. B를 어머니라고 할게요. A 아버지를 이제 먼저 앉히는 거야. 근데 처음에 아무도 안 앉아있는 상태에서 아빠가 앉으려면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죠. 그죠? 왜냐? 어디 앉혀도 똑같으니까. 다 돌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아빠가 앉는 방법은 한 가지. 밑에다 적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엄마를 이제 앉혀야 되는데 엄마는 아빠가 앉으면 마주 보는데 앉을 수밖에 없죠. 엄마가 앉는 방법도 한 가지. 자, 이미 2명이 앉아있고 이미 1명이라도 앉아있으면은 더 이상 이제 원탁으로서의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줄 세우는 법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4명을 앉히는 그냥 4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돼요. 왜냐면 보세요. 이미 1명이라도 앉아있으면 A, B, C, D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앉는 게 여기서부터 A가 시작하고 B, C, D 이렇게 앉는 거랑 완전 다르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면 A, B, C, D 시계 방향으로 앉는 게 A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든 소문자 A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든 똑같은데 1명이라도 앉아있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달라지니까 그냥 줄 세우는 직순열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원이 아니고 직사각형 모양 이렇게 생긴 테이블이 있어. 여기에 6명이 앉는데 그냥 6명 줄 세우면 6팩이죠. 근데 이거를 2가지 방법으로 다 풀어볼게요. 첫 번째, 중복으로 푸는 방법. 자, 그냥 6명 앉히는 방법이 6팩토리얼이죠. 그죠? 근데 여기 그림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6팩토리얼인데 중복되는 거 개수를 세는 거야. 그러니까 1, 2, 3, 4, 5, 6을 시계 방향으로 쭉 돌려서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이 여기서부터 시작할 때랑 1이 여기서부터 시작할 때는 분명히 다르죠. 그죠? 1, 2, 3, 4, 5, 6 이렇게 앉는 거랑 여기서부터 앉는 거는 모양이 원탁이 아니니까 다른 경우고 여기서부터 앉아도 다른 경우예요. 그죠? 근데 1이 여기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여기 1이 앉았을 때 여기 1이 앉았을 때가 겹치죠. 그래서 2가지가 겹치니까 6팩토리얼을 겹치는 개수인 2가지로 나누는 방법을 푸는 거예요. 두 번째, 처음에 기준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이 그림을 볼게요. 자, 기준을 설정한다는 얘기는 처음에 그냥 1명만 앉히는 거야. 근데 1명을 앉히는 방법이 몇 가지인지 봅시다. 여기 앉히는 거 세모 칩시다. 여기 앉히는 거 다르죠. 돌려도 똑같아지지 않잖아. 원탁 같은 경우는 자리가 4개만 있다고 쳐도 여기 앉히나 처음에 1명 앉히면 다 똑같은 경우인데 여기는 모양이 다르죠. 아무리 돌려도 겹칠 수가 없잖아. 그 다음에 여기도 달라. 근데 여기는 어때요? 여기하고 돌려보면 똑같죠. 여기랑 똑같고 여기랑 똑같단 말이야. 무슨 얘기예요? 처음에 1명을 앉히는 방법이 세모, 동그라미, 네모 3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명 앉히면 나머지 5명은 그냥 줄 세우듯이 앉히는 거예요. 당연히 계산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제 자기가 편한 걸 쓰면 되는데 쌤은 그냥 기준을 잡는 걸 조금 추천하는 편이에요. 근데 2가지 다 연습을 해야 됩니다. 또 다음을 볼게요. 자, 요런 모양의 정삼각형의 중점을 이어 만든 도형이 있는데 4가지 색깔로 모두 사용해서 칠하래. 그러면 색깔 한 번씩 다 쓰는 거잖아. 그럼 어디부터 칠할까? 가운데가 좀 특이해 보이죠. 그죠? 가운데 칠한 방법이 몇 가지? 4가지. 자, 이제 색깔이 3개 남았어. 근데 얘는 원은 아니지만 보세요. 1, 2, 3 적은 거랑 그죠? 가운데 뭐 4가 적혀 있다고 칩시다. 여기서부터 1, 2, 3 적은 거랑 돌려보면 어때요? 똑같죠? 그러니까 얘도 원순열이랑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3개 칠하는 방법이
2팩이에요. 2팩. 알겠죠? 이것도 이제 물론 3팩을 겹치는 3개로 나눈 3팩 나누기 3으로 계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처음에 가운데만 칠해놨죠, 그죠? 그 다음에 남은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먼저 기준을 잡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거든. 어디 칠해도 똑같으니까 돌아가면. 그래서 한 개 칠해놓고 남은 2개 칠하는 방법. 2가지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입체로 가볼게요.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가 있대요. 그러면 그림을 좀 그립시다. 자, 정육면체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는데, 자, 입체나 조금 더 모양이 어려워질수록 기준을 잡는 게 편합니다. 기준을. 그래서 1부터 6까지 숫자를 적으래. 그럼 처음에 쌤이 1을, 그냥 숫자 1을 적는 거야. 아무것도 안 칠해진 상태에서. 숫자 1을 적는 방법이, 이건 이제 숫자 1이에요. 숫자 1을 적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한 가지밖에 없다고요. 왜? 어디 칠해도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기 숫자 1을 적어서 위에 올려놨다고 칠게요. 밑에 칠해도 그냥 뒤집어 놓으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에 마주 보는 면, 1과 마주 보는 면을 먼저 칠하는 거야. 그러면 몇 가지? 숫자가 5개 남았으니까 5가지 있겠죠, 그죠? 동시에 칠하니까 곱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숫자는 몇 개 남았어? 숫자는 4개 남았어요. 4개 남고 이렇게 옆면을 칠해야 되죠, 그죠? 근데 옆면이 뭐 예를 들어 1, 2가 적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3, 4, 5, 6을 적는 게 3, 4, 5, 6을 뭐 시계 방향으로 적었어요. 근데 이거랑 여기서부터 3 적어서 시계 방향으로 적는 거랑 돌려보면 똑같죠. 그러니까 남은 4개는 원순열 취급해서 3팩토리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알겠죠?